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깊고도 은밀한 숲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 근처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나무들이 가득한 신비로운 숲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은빛숲이라 불렀다. 은빛숲에는 바람 요정들이 살고 있었는데 요정들은 숲을 지키고 자연의 조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은빛숲을 신성하게 여기며 조심스럽게 가까이 했다. 숲에 들어가면 특별한 날씨와 온도가 변하며 그곳에서 꽃피는 희대한 풀과 나무들이 요정들의 마법에 의해 숨쉬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숲의 중심에는 바람을 불러오는 연못이 있다고 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년 에밀이 마을에 나타났다. 그의 부모님은 세계 각지를 여행하는 모험가들이었고 에밀은 그로 인해 항상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에밀은 은빛숲의 전설을 듣고 자라며 항상 그곳을 탐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어느 날 대담하게도 숲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에밀은 처음에는 숲의 경계에서 주변을 살피다 점점 더 깊이 들어갔다. 숲 안으로 들어가자 은은한 은빛의 빛깔이 그를 맞이하고 머리 위로는 바람 요정들이 춤추듯이 흩날리며 환영의 소리를 내었다. 그는 요정들이 만든 듯한 작은 길을 따라 나아가면서도 긴장을 풀지 않고 신중하게 걸었다. 숲속 깊은 곳에서 그는 진정한 신비로움의 한가운데에 발을 들였다. 에밀은 작은 연못가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자연이 바람을 부르는 매력이 있었다. 연못의 물은 은빛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수세기 동안 전해져 내려온 전설의 원천이라는 마법의 돌이 있었다. 에밀은 그 돌의 호소력에 끌려 다가갔다. 그 순간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면서 은빛 나무들은 마치 노래를 부르는 듯한 음색을 내었다. 돌을 손으로 만지자 에밀은 눈을 감고 꿈에서조차 느낄 수 없는 평화와 조화를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속삭이듯이 요정의 희미한 목소리들이 들렸다. 에밀, 너는 우리의 비밀을 알게 되었구나.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이 비밀을 찾고자 했지만 진정한 자연의 조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이곳에 올 수 있었단다. 요정의 목소리는 그의 마음속 깊이 이해와 연결을 통한 평온을 불러일으켰다. 에밀은 자연과 요정들, 마을과 숲의 내밀한 연결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숲을 지키고 마을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은빛숲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었고 에밀은 자발적으로 숲의 수호자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은빛숲을 경외하게 되었으며 에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은빛숲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신비는 이해받고 있었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숲과 바람과 요정이 함께 이루는 조화를 통해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 푸른 숲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평범한 나무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중 한 그루의 나무만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이 나무는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어 사람들은 이를 황금나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황금나무의 존재를 아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푸른 숲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강력한 마법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었죠. 전설에 따르면 황금나무의 마법은 숲의 수호자인 위대한 마법사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황금나무 앞에서 기도를 드리며 숲을 지킵니다. 사람들이 이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면 마법사는 그들을 친절히 경고하며 숲의 균형을 깨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푸른 숲과 마법사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를 존경했고 폭풍이 불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면 숲이 마을을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마법사의 경고를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라퐁트라는 이름의 젊고 모험심이 강한 사냥꾼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황금나무의 전설을 들었고 그것에 끌려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라퐁트는 어두운 숲속에서 나침반과 함께 무수히 많은 나무들 속을 헤매며 황금나무를 찾으려 했지만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숲의 깊은 곳에서 빛나는 황금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숲을 지키는 마법사와 마주쳤습니다. 마법사는 그를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라퐁트는 황금나무의 전설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왔다고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마법사는 숲의 조화를 깨뜨리지 않는다면 그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마법사는 라퐁트에게 숲속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생태와 식물에 대해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라퐁트는 숲이 단순한 나무와 풀의 집합체가 아니라 다채로운 생명의 터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배우려는 열정에 감동한 마법사는 그에게 숲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었고 결국 라퐁트는 마법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라퐁트는 숲의 신비로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마법사가 되어 숲을 다시 찾는 사람들에게 마법사의 경고와 함께 숲을 지키려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황금 나무의 전설을 존중하도록 도왔으며 마법사의 자리를 이어받아 푸른 숲의 새로운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푸른 숲과 황금 나무의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에 퍼졌고 사람들은 자연을 보호하는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숲은 계속해서 번성하며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전을 제공했습니다. 결국 푸른 숲과 라퐁트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외곽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정원이 있었다. 이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장미의 마법 정원으로 알려져 있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곳의 장미에는 특별한 마법이 깃들어 있다고 했다. 장미는 계절에 상관없이 그 광기를 잃지 않았으며 항상 향긋한 냄새를 풍겼다. 이런 장미를 소유한 사람은 모두 행복하게 된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이 정원에는 뭔가 신비로운 점이 있었다. 정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도 했지만 때로는 이곳에 묶여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누군가는 이 정원을 지키는 요정이 있다고도 했고 누군가는 숲의 정령이 집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다. 하루는 마을에 사는 한 젊은 소녀 엘로이즈가 이 소문을 믿고 정원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항상 행복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었고 이 정원의 장미가 그녀에게 특별한 것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엘로이즈는 깊고 푸른 숲을 지나 드디어 정원에 도착했다. 정원에는 온갖 색깔의 장미가 만발해 있었고 그 장미들은 그녀를 맞이하듯 활짝 피어 있었다. 엘로이즈는 숨을 죽이고 향기를 들이마시며 조심스럽게 정원 안으로 발을 내딛었다. 정원에 들어선 엘로이즈는 다양한 장미들 사이로 걸으며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장미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장미꽃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그러자 장미들은 엘로이즈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드러운 바람처럼 살아 움직였고 마치 요정들이 그녀 주변을 맴도는 듯했다. 그러던 중 가장 중앙에 위치한 크고 눈부신 흰 장미가 엘로이즈의 눈에 들어왔다. 그 장미는 다른 장미들과는 다른 특별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엘로이즈는 그쪽으로 걸어가서 장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가 손을 뻗어 장미를 잡으려 하자 갑자기 빛이 번쩍이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장미에서 갑자기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난 것이다. 요정은 긴 금발머리에 투명한 날개가 달렸고 그녀의 모습은 환상적이었다. 엘로이즈, 너의 진심 어린 소원을 나는 들었다네. 요정은 부드럽고 선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장미 정원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존재하지. 하지만 그 행복은 물질적 것이 아닌 사람의 진정한 마음에서 오는 행복이란다. 너는 진정한 자신의 마음을 찾았기에 이제 내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지. 엘로이즈는 요정의 말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이 찾고 있던 행복이 이미 자신 안에 있음을 깨달았다. 이 젊은 소녀는 요정으로부터 특별한 황금빛 장미 하나를 받았으며 그 장미는 그녀에게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주었다. 정원을 떠나는 엘로이즈의 발걸음은 이전과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와 장미의 이야기를 전했고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장미의 마법 정원을 찾아오게 되었다. 그들은 저마다의 행복을 찾아가며 누구 하나 실패한 이들이 없었다. 장미의 마법 정원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장소로서의 전설이 되어갔다. 그리고 그곳의 핀 장미들은 마치 환하게 웃으며 모두의 마음을 축복하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른 초원과 울창한 숲속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몽테뉴라 불렸고 그 중심에는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수가 있었습니다. 이 분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법의 힘을 지녔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야기는 그 마을의 젊은 왕자 루이의 모험으로 시작됩니다. 루이 왕자는 자상하고 한편 용감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세상의 넓은 곳을 탐험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앙리 왕은 왕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루이가 마을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루이는 꿈속에서 신비로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마법의 분수를 찾아가면 진정한 자신의 운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루이는 자신의 충직한 말 샤를과 함께 분수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작별을 고하고 모험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마법의 분수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분수는 조용히 흘렀고 루이는 그 물한 방울을 손에 담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분수가 갑자기
갑자기 불빛으로 감싸이며 마을 어귀로 가는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루이는 그 길을 따라 숲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 다양한 동물들이 나타나 그를 안내하기도 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까마귀는 숲에 경고를 전했고 여우는 그림자 속에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는 숲 깊숙이 들어가며 밤낮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이에 점점 지쳐가던 루이는 어느 날 한 오두막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브라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브는 루이에게 분수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분수는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란다. 이곳은 내가 찾고 있는 진정한 소원을 이루어주지. 그러나 반드시 진실된 마음으로 소망을 해야 한단다. 이브는 분수를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었고 루이에게 분수로 가는 마지막 길을 안내하였습니다. 길의 끝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바로 분수가 있었습니다. 루이는 분수 앞에 서서 자신의 진정한 소망을 빌었습니다. 세상에 나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우리 왕국을 더욱 빛나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분수는 루이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미래의 일생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왕국을 번영하게 만드는 모습을 말입니다. 비전을 보고 나서 루이는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고 전보다 더 많은 확신과 결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험은 단순한 탐험 그 이상으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앙리 왕은 아들의 변화를 보고 그제서야 루이가 세상을 탐험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루이는 이후에도 많은 모험과 시련을 겪었지만 마을의 마법 분수에서 얻은 깨달음을 기반으로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리고 마을과 왕국을 번영케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 루이는 왕좌에 올라서도 변함없이 지혜롭고 용감한 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이렇게 루이 왕자와 마법의 분수 이야기는 전설로 남게 되었고 지금도 프랑스의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진정한 소망을 찾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답니다.